월드컵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이번에 우리 16강 갈 수 있을까요? 2002년에 4강, 2010년 첫 원정 16강, 그리고 2022년 벤투호의 16강까지, 특히 벤투호는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가 있는 이 죽음의 조에서도 우리가 준비한 축구로 승부해서 감동을 줬었죠.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구조가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 팀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월드컵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홍명보고는 빈 관중석 앞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하는 행사를 가졌었고, 지난 4년 사이에 이강인 선수 파리가하고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까지 갔잖아요. 선수단의 전력은 지난 대회보다 분명 더 강한데 팬들의 기대치가 지금 바닥입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단순히 선 과정이 이상했다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6년부터 바뀌는 월드컵의 방식, 이것이 한국에게 과연 유리할까요? 오늘은 월드컵 16강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이 잘 되던 시기들은 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 그리고 분명한 철학이었죠. 히딩크 감독은 한일 월드컵이라는 특수상황을 이용해서 K리그 기간에도 전원 소집을 허락받았었고 3개월 넘게 합숙하면서 이때 체력 훈련도 전술 훈련도 완성했었잖아요. 그리고 2010년에도 허정무는 양박 쌍용이라는 황금 세대를 활용해서 선수비 후역습, 필요할 때는 강한 압박을 가했었고, 게다가 이정수를 활용한 세트피스까지 아주 확실한 스타일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 월드컵 어땠어요?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만들어온 축구를 했잖아요. 우리가 프로액티브하게 주도적으로 볼을 가지고 일관적인 빌드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4년 동안 같은 경기 플랜으로 월드컵까지 갔었다고요. 그래서 첫 경기 우루과이전에서도 남미 강호를 상대로도 우리가 월드컵에서 또 높은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구나, 우리가 준비한 축구 월드컵을 살 수 있구나, 이걸 증명했던 거죠. 반대로 한국 축구가 무너진 시기들을 보면 정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감독이 자주 바뀌었어요. 2006년에는 닥공 봄프레레부터 코엘류, 아드보카트까지 감독이 총 3번 바뀌었었고, 2014년 월드컵에도 조광래 감독, 그리고 잘리자마자 월드컵은 절대 안 맞겠다던 임시감독 최강희, 그리고 막상 본선 가니까 급하게 당시에는 런던 주역이었던 홍명보 감독. 그런데 결과 어땠어요? 완전히 말아먹었죠. 이때 월드컵 직전에 땅 보러 다녔다 부동산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음 월드컵도 어땠어요? 슈틸리케 선임했는데 처량한 뒷모습만 남기고 떠났었고, 신태용 감독 급하게 교체되었지만 월드컵 16강은 실패했다고요. 이 세 개의 대회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대표팀의 방향성도 명확한 전술도 아예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밖에서의 잡음이 많다 보니까 팀 내부에서도 해외파, 국내파 이 파벌 논란, 그리고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 아는 선수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맥축구 논란 바로 터지죠. 정말 논란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월드컵 지금의 홍명보는 어떨까요? 지금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느꼈을 땐 경기장에서가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부터 이미 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임 과정부터 논란이었기 때문에 팬들의 지지가 없고 벤투가 만들어놓은 유산들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4년 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던 축구 지금은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죠. 벤투 감독과의 재계약이 불발되고, 벤투 감독은 심지어 월드컵 직전에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돈만 밝힌다면서 비판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 선임된 클린스만은 평소처럼 무전수 축구, 거기 해외 체류하면서 태도 논란, 여기 아시안컵 당시 선수단의 불화가 외부에 유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었다고요. 결국 각각의 논란 끝에 미국으로 런치면서 또 퇴임했었고, 여기서 협회는 또다시 악수를 뒀던 거죠. 후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미 홍명보 감독은 내정되었었고, 이때부터 축구 팬들의 환호를 받기란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선수단을 다 잡겠다고 들어왔던 홍명보 감독이 아직까지도 선수단을 완전히 다 휘어잡지 못한 것 같아요. 최근에도 손흥민 선수 주장이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둥, 브라질전에서는 본인의 전술적 악재보다 김민재 선수의 실수를 더 공개적으로 언급했었잖아요. 동아시안컵 때 한일전 패배하고도 경기력 우리가 더 나았잖아요 라고 뻔뻔하게 인터뷰했었고요. 이번 월드컵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평소에 안 좋았던 습관부터 꼭 없애야 되잖아요. 저도 오래된 정수기를 계속 같은 돈 주고 쓰고 있었는데 월 900원짜리 새 제품으로 바꾸고 여기에 지원금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얼음 나오는 모델도 1,9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설치 당일에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거의 6개월이 공짜더라고요. 거기에 심지어 다른 곳보다 혜택이 좀 적으면 차익 120%까지 보상된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 없이 맡길 수 있잖아요. 정수기뿐만 아니라 약정진한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부터 카드 발급 캐시백까지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인데 약정 끝난지도 모르고 놓치는 분들 너무나 많더라고요. 365 24시간 언제든 열려있으니까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편할 때 꼭 연락해보세요. 제 친구는 이번에 이사했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해준다고 하니까
하니까 엄청 만족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인맥 논란도 여전히 있습니다. 폼이 떨어진 오세훈과 박용우, 자신이 잘 아니까 발탁하고는 있는데 나올 때마다 경기력이 너무나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어렵게 옌스 귀화시켰는데 평가전만 들어오면 뜨질 않으니까 이 선수에 대한 포텐은 아직까지 파악하기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또 팬들 입장에서는 역시 달라지지 않았구나, 불신이 너무나 큰 거죠.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걸 다 떠나서 경기 내적으로도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지난 일본전 이후로 5백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물론 플랜 B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문제는 이 변화가 지금 공격 템포를 완전히 죽여놓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벤투시저가 비교했을 때 이번 예선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74%였거든요. 점유율 높은데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좀 이상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 페널티 박스 진입 횟수가 벤투 시절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에요. 벤투 체제에서는 경기당 페널티 박스로 평균 12번 정도의 패스가 들어갔었는데 홍명보 체제에서는 4.8회, 한 경기에 5번도 페널티 박스로 패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볼을 돌리는데 무의미한 소요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U자 빌드업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점유율 70%를 넘겼던 요르단전, 오만전에서도 유효 슈팅은 늘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 지금 2선 자원 역대급 자원들이잖아요.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이동경, 최근에 엄지성도 부활했죠. 거기에 양민혁, 배준호 여전히 있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2선 자원들이 있는데 5백을 쓰면 윙백이 내려앉아서 전진 숫자가 줄게 되고 결국 공격 옵션이 하나 주는 겁니다. 더 답답한 건 3백을 쓰니까 여기선 윙백들이 늘 핵심인데 이태석, 서령우, 이명재, 사실 누가 나오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잘 안되니까 문선민, 정상민까지 윙백으로 실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1년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플랜 A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벤투 감독이 뭘 제일 잘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만들었고 팀의 체계, 구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벤투 감독은 최대한 우리가 점유를 하면서 빌드업 할 때도 어때요? 투의 패턴이 있었고 만들어 나가는 그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맞춰 흔들리는 축구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그 축구를 경기장에서 구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가 증명하는데요. 벤투 시절에 우리나라 패스 성공률이 87%였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80% 수준을 웃돌죠. 슈팅 숫자는 더 명확해요. 벤투 시절에 16개, 홍명보 체제에선 13개, 유효 슈팅도 벤투 시절엔 8개, 지금은 4개 수준을 웃돌죠.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는 그 방식입니다. 벤투 시절 손흥민은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었었어요.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니면서 늘 공간을 만들었었고 그 공간을 이재성, 황희찬, 조규성이 계속 파고들면서 찬스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월드컵에서도 어땠어요? 하나전 패배하긴 했었지만 슈팅 23개, 아쉽게 졌어도 팬들은 박수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입니다. 손흥민이 지금은 최전방에 머무르면서 이 득점에만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어때요? 혼자 싸우는데 그 압박 구조를 손흥민에 넣어놓고 그 뒤에 미드필더들이 연결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볼 배달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수치도 보여줍니다. 벤투 시절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당 평균 터치는 45회였는데 지금은 23번 정도에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9월에 미국전, 멕시코전처럼 몇 번 없는 기회를 손흥민 선수가 넣으면 그 경기 이길 수 있는 거고, 브라질전처럼 완전 막히게 되면 득점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구조 없는 축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저도 준비하면서 좀 웃겼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평가는 정말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16강 확률은 전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무엇보다 월드컵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월드컵 32개국이 아니라 48개국이 참가하죠. 4개 팀씩 12개 조, 각 조 2위까지, 그리고 3위 중 3위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로 진출합니다. 토너먼트부터는 근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별리그로 갔을 때 4포트의 팀 한 팀만 잡아도 32강이 유력한 거예요. 그리고 3포트까지 잡으면 대진이 유리해지니까 16강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 포트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FIFA 랭킹 22위죠. 바로 뒤에서 에콰도르, 오스트리아가 추격 중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포트가 유력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해외 언론들을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ESPN이나 가디언 같은 다수 매체들이 우리나라를 4포트급 약체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트를 받아도 사실상 우리의 실력은 4포트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에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 알제리, 벨기에, 러시아랑 같은 팀 딱 돼가지고 월드컵 가능성 있겠는데 했지만 1승 재물이었던 알제리한테 완전 깨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감독이 누구였어요? 홍명보 감독. 저 솔직히 뭐 월드컵이 2014년과 다를 거란 확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국민들 대부분이 응원하지 않는 감독과 협회, 아무리 선수단을 응원한다 하지만 지난 월드컵과 다르게 모두가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을까요? 거리 응원 모두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북중미 월드컵이라서 대부분 아침일 텐데
네, 오늘은 지난 월드컵들을 바탕으로 이번 월드컵에 우리나라 절대 16강에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유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잘 됐던 월드컵들은 일관성이 있었고 구조가 있었고 철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월드컵은 모두가 또 벼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비판이 엄청나겠죠? 제가 정말 아쉬운 건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 이강인, 김민재의 황금기를 감독 홍명보로 보내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쉬운데요. 이런 세대가 지나가면 진짜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대표팀을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